삼성바이오로직스 핵심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제약바이오 회사들, 빅파마들의 다양한 이중항체라든지 ADC라든지 단일항체 모달리티가 증가하고, 특히나 단일항체 쪽에서 전체 바이오 의약품에서 차지하는 항체 의약품이 계속 비중이 커지는데, 그거를 글로벌로 위탁 생산할 만한 회사가 아주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 온전한 수혜를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론자가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9월 12일 목요일인데 반도체주에서 좀 상승이 나와서 반도체주도 물린 분들 많으실 텐데, 어제 엔비디아가 좀 급등이 나오면서 반도체주 회복이 된다고 보기는 아직 추세적으로 당연히 많이 지켜봐야 되고요. 어찌됐든 반도체주도 좀 올라서 물려서 손실 본 분들 빨리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2차전지가 포스코퓨처엠이 1조 8천억짜리 수주 계약이 나왔는데, 포스코퓨처엠 그 기간이 명시가 안 됐어요. 아마 합리적으로 추론하기로는 LG엔솔이면 밝혔을 텐데, 고객사 밝히지 않은 거 보면 최근에 수주가 잘 나오고 있는 데가 삼성 SDI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수주를 받았나? NCA 쪽으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연말에 최종 고객사가 어딘지 나오고요. 오늘은 여전히 강합니다. 오늘 알테오젠도 4% 넘게 올랐고, 리가켄바이오도 역시나 5% 가까이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 1등부터 10등 사이에 유일하게 전고점을 돌파했죠. 100만원을 돌파했다가 지금은 97만원, 98만원대에 있는데 여전히 강합니다. 주가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준비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준비했다고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 매도를 추천하거나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리딩하기 위함이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을 어떤 종목을 리딩하기 위한, 또는 어떤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추천주, 또는 어떤 종목을 매수 매도 어떤 타점을 잡기 위한 그런 용도로 보시거나 그런 용도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법적 대처를 받으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는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저는 특정한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사 현황부터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사를 100개가 넘는 기사를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후니팸 가족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기사만 대략 8개에서 10개 정도로 추리는 거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주 전성시대라는 지금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장주 꿰찬 알테오젠, 시총이 에코프로비엠하고 1, 2등을 다투는데, 또 최근에는 또 알테오젠이 코스닥 대장주 9월 8일날 대장주를 했다가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올라오면서 다시 대장주가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알테오젠이 대장주, 코스닥 시총 1등 차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000억 12 전환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키트루다 SC, 키트루다 피아주사형 코스닥 시총 왕자 굳힌다. 유한양행, 루니, K바이오, 유럽 종양학회 출동. 학회가 9월 달에도 있고 10월 달에도 있고 계속 그 모멘텀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돼서는 하반기에 중요 학회라든지 이런 이벤트 모멘텀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또 제약바이오가 또 강력하게, 워낙 주가도 좋은데 또 강력한 모멘텀을 받을 여러 가지 기회들이 남아있다. 알테오젠이 바이오 시밀러에 이미 키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다. 신약 개발보다는 수익이 꾸준한 바이오 플랫폼에 주목하자. 저도 신약 개발하는 업체보다는 바이오 플랫폼 업체가 장기적으로 더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머니파워, 분투하는 한국 CDM 세제 혜택 강화를, 미국 하원 중국 바이오 간판 기업 제재 법안 가결, 바로 미국의 생물보안법입니다. 이미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생물보안법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개발 생산 문의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황제주 등급, 100만원 돌파했다가 지금 내려왔지만 다시 100만원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바이오주 전성시대, 이 기사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주 전성시대 1탄이고요. 바이오주 전성시대 2탄 알테오젠, 요거하고 요거 2개 기사 꼭 읽어보실 권해드립니다.
KB증권하고 IBK에서도 미 생물보안법 최대 수혜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았습니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수혜주는 아닙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에스트팜, 바이넥스도 수혜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글로벌에서 답을 찾다. 네, 요것도 굉장히 기사 괜찮은 것 같아요. 꼭 읽어보세요. 제약사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위기 파해법. 삼성바이오로직스 연초 9월 12일 목요일 종가입니다. 23% 수익 중이고요. 알테오젠 다시 200%가 넘어갔습니다. 245%. 수익률 정정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1월 대비 상승률입니다. 삼천당제약 100%대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65.7%. 티파임이 최근에 주가 좋습니다. 45.7%. 리가캠에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게요. 똑같은 ADC 이중항체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회사인데 상대적으로 알테오젠보다는 리가캠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가캠에 대해서 많은 포텐을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고 리가캠 관련된 레포트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네, ABL바이오도 22% 수익 중이고요. 그나마 전통 제약사 쪽에서는 녹십자가 그나마 20%대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관심주가 이노엔입니다. 주가 하나도 안 올랐죠. 이제 연초 대비 딱 본전 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부담이 없는 회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IM하고 IM증권, 삼성, SK, KB, NH, 하나, 유진투자증권 참고했습니다. 9월 9일날 3일밖에 안 됐네요. 바이오 보안법 미국 하원 본회의 통과됐고요. 중국의 특정 바이오 기업들 계약 금지, 대출 제공 금지. 여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중국의 압도적 1등 업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바이오로직스 계열사인 우시앱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작년 기준 매출 3조가 넘는 회사고요. 순이익만 6,700억 나는 회사입니다. 근데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북미의 매출 비중이 1분기 기준으로 47.4%입니다. 아마 2분기 실적 50%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큰 회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우시가 계약이라든지 대출 제공이 금지된다는 것, 물론 정부하고 맺는 계약에만 해당이 됩니다. 민간 기업들끼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바이오 보안법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북미에서 48%의 매출을 가져가는 우시바이오가 직격타 생산에 급격한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당연히 북미에서 이 분야에서 삼바가 또는 론자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일본의 후지필름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안이 약 8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의약품의 생산처를 전환하려면 기술 이전이나 밸리데이션 뿐만이 아니라 규제 기간에 실사하고 승인 절차까지 필요하다. 삼바는 CDO 매출 자체는 10% 미만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장기 비중을 당연히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생물보안법, 바이오보안법에 따라 타격이 크니까 그 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공격적으로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하는 사업과 겹치는 미국에서 생산 캐파도 앞당기고 생산 캐파를 계속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투자도 더 활발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CDMO 락인 효과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CMO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9월 9일날 장래 사업하고 경영계획 공시했는데요. 올해는 매출 3조 5천억에서 내년에는 5조 매출을 본다고 했고요. 역시나 셀트리온도 CDMO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미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로 글로벌 생산 기술과 글로벌 인허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CDMO 산업 상당히 긍정적으로 빠르게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론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강력한 경쟁사면서 미국에서 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이오보안법 규제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대 수혜가 아니라 론자가 최대 수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론자 수주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물보안법 때문에 수혜가 나온 게 아니라 론자 실적 발표에 따르면 바이오텍의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에 바이오텍의 펀딩상 바이오텍은 무조건 돈을 빌려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상업화된 생산 물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외부에서 꼬아야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낮은 금리로 낮은 조달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외부에서 이자를 덜 내니까 펀딩 상황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텍의 펀딩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이오텍이 펀딩 상황이 좋아져서 바이오텍이 다양한 물질을 연구 개발을 시도하고 다양한 물질을 위탁 생산을 맡기면 맡길수록 글로벌로 철저하게 제한적인 CDMO 상황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임상과 상업화 단계에서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CDMO 업황은 전방 산업의 다양한 치료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미 풍부한 임상 단계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버스터 출시 바이오 의약품이 시장, 전방 치료제 시장은 항암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가 25년, 26년, 27년 굉장히 많은 바이오 시밀러 약의 특허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바이오 시밀러 약, 오리지널 약을 대체할 바이오 시밀러 약을 어디서 위탁 생산해서 양산할까요? 물론 자체적으로 인하우스라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글로벌 빅파마나 제약사가 있지만 심지어 자체 생산하는 글로벌 빅파마도 인하우스의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30% 언더로 줄이고 있습니다. 왜 줄일까요? 줄이는 게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으로 위탁 생산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론자한테 맡기는 게 생산성 측면이나 가격적인 측면이나 원가 경쟁력 측면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위탁 생산을 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아웃소싱 트렌드, 요게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글로벌 CDMO 대형 바이오 리액터는 최소 5만 리터, 10만 리터 이상을 말합니다. 중심의 시설이 빠르게 확장 중이다. CDMO로 공급하는 회사, 그러니까 CDMO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 중에 대형 바이오 리액터 5만 리터, 10만 리터, 15만 리터 이상을 확장하는 회사는 더 없습니다. 더 범위가 줄어드는 겁니다. 우시그룹의 신약 밸류 체인을 내재화한다. CRO, CDO, CMO 과제 내드리겠습니다. CRO가 뭔지, CDO가 뭔지, CMO가 뭔지 그 정도는 손품으로 찾아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MO의 M은 Manufacturing, 제조의 약자입니다. 올리고 생산을 하는 올리고 매니팩처링은 ST팜이 우시그룹의 신약 밸류체인을 대체할 것으로 보여서 아까 수혜자로 말씀드렸고, 항체의약품 생산, 항체의약품 매니팩처링은 삼바. 근데 항체의약품 중에 중소형 작은 회사들의 바이오텍 또는 연구개발 R&D 물량은 바이넥스가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초대형 바이오 리액터는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우시 앱텍 매출의 40%에 해당되는 물량이고요. 바이넥스에 해당되는 소형 바이오텍들의 위탁 생산 또는 소형 R&D 이쪽 담당하는 우시 그룹의 물량은 매출의 22%입니다. 초대형을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물량과 2배 이상의 차이는 납니다. 하지만 엄연히 바이넥스도 R&D나 중소형 바이오텍의 물량을 바이넥스가 우리 물량을 일부 뺏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 리액터 사이즈보다 중요한 건 수주한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 따른 생물보안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가장 핫한 모든 제약바이오 업계 메가 트렌드는 ADC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항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서 베스트 인 클래스. 자, 이것도 과제 내드리겠습니다. 퍼스트 인 클래스와 베스트 인 클래스의 차이가 뭔지 도출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복잡한 생산, CMC가 뭐냐? 이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공정 개선과 품질 관리를 말합니다. 공정 개선과 품질 관리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플랫폼 기술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는 게 바로 이중항체 모달리티입니다. ADC 이중항체 개발에 적용하는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는 게 미국의 바이오텍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메가 트렌드가 됐습니다. 특히나 중소형 메가 트렌드는 전문적으로 ADC 약물 이중항체 전달 물질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의 의존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만드는지보다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플랫폼 기술이 제공하는 CDMO의 밸류체인 의 가치 상승은 명확합니다. 우시의 자회사 XDC라고 하는데요. XDC의 Follow and Win the Molecule 이 전략에 따르면 론자의 ADC 플랫폼 개발사도 시나픽스를 인수했습니다. 바로 ADC 플랫폼의 글로벌 탑급인데요. 그러면서 ADC 관련된 플랫폼 개발 전반적인 상황을 확보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론자나 우시의 자회사 XDC보다 훨씬 늦은 상황이긴 하지만 올해 말 안으로 컨주게이션 모르실 것 같아서, 컨주게이션은 두 개의 분자를 한 개의 분자로 접합하는 겁니다. 하나로 합치는 건데요. 하나의 생체의 분자로 접합하는 건데, 이 관련돼서는 항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글리칸이란 물질을 변형시킨 다음에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원하는 딱 링커에 결합하는 게, 항체에 존재하는 글리칸을 화학 반응을 통해서 원하는 링커에 꽂아주는 게 바로 컨주게이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3반은 ADC 전용 컨주게이션을 연말까지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바도 신성장 동력으로 ADC CDMO 사업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 이미 론자나 우시의 자회사 XDC한테는 늦었지만 우시가 자회사 XDC도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당연히 우시만 맞는 게 아니라 자회사까지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발빠르게 3바가 좀 더 ADC의 성장성을 보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론자는 항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약점은 항체 의약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론자는 항체 플러스 펩타이드, 그 다음에 저분자 화합물, 모든 ADC 플러스 유전자 치료제 CGT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CDMO 글로벌 시장의 원탑이었지만 생산량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엄청나게 론자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공격적으로 늘려서 생산량 자체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등이라는 거지, 전체적인 이 테크니컬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론자가 세계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약간 결은 다르지만 후지필름도 이 CDMO 사업을 하고요. 후지필름도 강점은 항체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사긴 합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이 캐털런트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유전자 치료제 CGP, 바이오 의약품 DP 요 생산에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약간 결이 다른 회사고요. 3반은 아까 항체 생산에 특화됐다고 말씀드렸고,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 올해 4,370억 달러에서 연평균 꾸준히 10.3%씩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전체 의약품 시장의 바이오 의약품이 이미 37%를 차지했는데 매년 10%씩 성장하다 보면 2028년 기준으로는 60% 가까이 바이오 의약품만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60%까지 차지할 정도니까, 그 엄청나게 커지는 바이오 의약품과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바이오 의약품을 과연 어디서 생산할까?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론자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의 당분간은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항체 의약품이, 바이오 의약품의 중추적 역할을 항체 의약품이 집중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항체 의약품에 3바가 전략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집중한 겁니다. 항체는 최근에도 저분자 화합물과 함께 신약 NME,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 그 용어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약바이오는 모르는 용어 나올 때마다 EGF가 뭐지? NME가 뭐지? CDMO가 뭐지? CMO가 뭐지? CMC가 뭐지? 계속 적어놓으세요. 그게 나중에 투자할 때 상당히 기본 스텝을 밟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NME는 신물질 신약을 말합니다. 신물질 승인이 다 과반 이상이 항체가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물질 신약에서도 항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현대 항암용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 또 뭐가 있죠? 표적 항암제가 있죠. 환자 수가 많은 면역 매개 염증 질환, IMID라고 합니다. IMID라고 할까 하다가 친절하게 여기 면역 매개 염증 질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승인된 항체 의약품의 적응증이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항체 의약품 승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면역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환자 수가 이 항체 항암제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스턴 컨설팅에 따르면 23년 기준 전임상, 임상은 어떻게 진행되죠?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그 다음에 FDA 승인이죠. 임상 단계 바이오 의약품 파이프라인 중에도 역시나 항체가 가장 많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각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측정 시 NPV 뭐죠? 설명드렸는데 순자산 가치입니다. 순자산 가치로 측정 시 블록버스터 가능성 물질도,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가 지금 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가능성 물질의 1등도 항체라는 겁니다.
개발부터 상업화 단계까지 바이오 의약품의 중요한 모달리티로 이미 자리 잡은 항체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항체에 분석하고 치료제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대량 생산의 비용 효율성이 높은 대형 바이오 리액터 중심으로 생산 캐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본 구조가 아주 취약한, 다만 이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돈을 조달하기가 쉬워질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뀔 미국의 중소형 바이오텍트를 조차도 이 생산 비용 효율성이 좋은 대형 바이오 리액터 중심으로 하는 삼바나 론자 쪽으로 생산 캐파 물량을 아까 뭐라고 했죠? 문의가 2배가 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바는 25년 4월 내년 목표로 이걸 엄청 당긴 겁니다. 왜? 고객사 요청으로. 또 최근에 치매 치료제 1조 4천억 가까이 수주를 또 받았죠. 미국에 있는 제약사인데 어디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빅파마 중에 하나겠죠. 5공장 건설을 4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2년까지 각각 18만 리터, 아까 대형 바이오 리액터의 기준은 최소 5만 리터, 10만 리터 이상 18만 리터 3개의 공장을 추가한다. 그러면 총 추가되는 게 기존 공장 플러스 54만 리터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년에 일단 우시바이오가 58만 리터니까 삼성은 26년 기준으로 기존 거에 54만 리터가 추가되는 거니까 74만 리터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74만 리터. 그러니까 우시바이오보다 캐파가 훨씬 더 큰 거고요. 후지필름이 2028년까지 2만 리터에 30기 이상을 추가한다고 해서 후지필름도 61만 리터까지 키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삼바의 74만 또는 76만보다 적죠. 그 다음에 론자가 로시로부터 항체 생산하는 시설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항체 생산 설비를 2배 이상 늘린다고 했습니다. 중소형 싱글 유즈 바이오 리액터를 사용하는 전략을 우시바이오가 취급하고 있는데, 후이는 1만 리터 이상의 스테인리스 스틸 바이오 리액터 대비 초기 투자비가 적고 수요에 따라 생산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배치 간의 오염 위험이 낮고 다품종 생산 시 효율이 좋아지고, 일회용 소모품 사용 역시 지속적으로 운영 비용을 고객사한테 넘기기 때문에 지금 SU 싱글 유즈 바이오 리액터가 주목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CDMO 입장에서는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합리적 가격 유지가 중요하고,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대 5,000리터 이상의 싱글 바이오 리액터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우시바이오가 이 최대 싱글 바이오 리액터 사이즈는 최대 5,000리터 플러스 높은 생산성의 연속 관류 배양 플랫폼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액터 수 자체가 70% 이상 추가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왜 이렇게 우시바이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냐? 우시바이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을 갖고 있고, 우시바이오가 어떤 쪽에 투자를 늘리고, 그걸 알아야지 그 경쟁 구도인 론자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바이넥스나 ST팜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우시바이오를 철저히 분석하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분석하는 거랑 같은 의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시바이오가 생산성을 개선하고 리액터 수를 확대하는 대형 또는 대량 생산을 위한 바이오 리액터 증설과 유사한 효과를 누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시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다르게 대형 바이오 리액터를 늘리기보다는 싱글 유즈 바이오 리액터 SUV를 늘려서 여러가지 아까 배치가 오염 위험이 낮고 또 일회용 소모품 사용 비중을 줄이고 투자비도 적고 수요에 따라 생산 조절이 가능한 다양한 SUV, 다만 SUV지만 용량을 최대 5,000리터까지 사이즈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CD 업체의 증설이 공격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빅파마들의 인하우스 자체 조달 생산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29.7%니까 30 언더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버커벨레 시설, 그러니까 로슈의 생산 시설 관련돼서 리툭시마, 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트라스투주마 어디서 들어봤죠? 셀트리온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이 리툭시맙의 상품명은 맙테라, 어렵죠.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트라스투즈맙의 상품명은 허셉틴, 베바시주맙의 상품명은 아바스틴. 네. 이 로슈의 항체 의약품 매출 비중이 하락한 대신에 반면에 글로벌 제약바이오 메가트렌드 이중항체 신규 모달리티의 비중은 점점 항체 의약품 비중 줄어든 만큼의 ADC나 이중항체는 증가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빅파마 중에 시총 규모로 6위 7위권입니다. 엄청나게 큰 빅파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또한 ADC나 세포치료제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바티스, 요새 이 ADC 못지않게 제2의 ADC로 떠오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RPT라고 하는, 어렵죠 용어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많이 관심도 없지만 소리 소문 없이 주가가 상당히 강한 작은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퓨처캠입니다. 바로 퓨처캠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노바티스가 지금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진심인 회사인데요. 노바티스는 이 RPT 기반의 차세대 모델리티 생산 기반을 확장하고 있고요. 공정 난이도가 역시나 높고 글로벌 캐파 생산 역량이 부족한 신규 모달리티는 공급이 급격하게 불안정할 가능성이나 변수가 여러 가지 존재하기 때문에 심지어 제약사랑 위탁 생산하는 CDMO의 소비 투자 전략이 다르겠죠. 물론 제약사의 오더를 받아서 하는 CDMO지만 제약사의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도 없고 CDMO는 CDMO가 자체적으로 집중해서 중요하게 키우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전략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항체를 대량 생산하는, 왜 항체가 바이오 의약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파이프라인도 가장 많고 당분간은 항체 의약품 위주의 글로벌 제약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CDMO 노출도는 생산하는 모달리티의 성숙도, 자 개념 모달 댓글로 달아주세요. 파이프라인 개발 단계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초기 단계 R&D 개발이나 유전자 치료의 생산 비중이 높은 캐털런트 아까 어디에 인수됐죠? 캐털런트 여기 보시면 노보노디스크에 인수됐습니다. 알아두세요. 노보노디스크에 인수된 캐털런트는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R&D 관련돼서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서 바이오텍이 부진하니까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3년 동안 에비타 성장률이 꺾였죠. 그런데 똑같은 CDMO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업화 단계 이미 승인 받아서 이제 시판될 딱 그 직전 단계, 거기에 있는 항체를 대량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텍 업황이 재무구조가 나쁘고 비용 조달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업황이 꺾어져도 전혀 타격을 많이 안 받고 덜 받고 지속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잘 났기 때문에 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바이오텍들의 움직임과 다르게 공격적으로 증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생물보안법 때문에 우시의 반사수혜로 예상되는 매출이 이 대형 바이오 리액터 쪽이 아까 40%, 후기 임상 단계 상업화 프로젝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시의 반사수혜, 대형 CDMO 쪽의 반사수혜 예상이 되고요. 매출의 22%를 차지하는 초기 임상 단계, R&D 단계, 그죠? 그 다음에 중소형 바이오텍들의 물량, 바이넥스가 중소형 CDMO 쪽에서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론자는 승인된 ADC 다수 물질을 대부분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C 위탁 생산과 관련돼서는 삼바가 아직 론자를 따라오려면 상당히 멀었습니다. 이미 론자 외 우시는 플랫폼 기술 R&D 단계부터 우선 참여를 했고요. 블록버스터로 예상되는 ADC나 이중항체 생산을 다 싹쓸이할 미래의 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달리티 개발 과정이 복잡하고 생산이 까다로울수록 바이오텍의 우시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일 파이프라인의 의존도가 큰 바이오텍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노력은 CDMO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 중소형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짊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이랑 강력한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우시를 버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급격한 성장의 ADC의 CDMO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빨리 ADC 콘주게이트 연말에 스타트 끊고 부족한 부분인 전달 약물 물질 파이프라인 그것도 보완하고 하면 당연히 PC 쪽 CDMO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ADC나 이중항체는 개념적으로 일반적인 단일항체에 추가적으로 기전을 더한 모달리티입니다.
항체가 암세포 타겟에만, 일종의 유도미사일 같은 겁니다. 항체가 암세포 타겟에만 정밀 결합해가지고 세포로 내재화되는 특성을 활용해서 암세포가 이 독성 높은 페이로드 뭐죠? 약물 전달 물질입니다. 독성 높은 약물을 선택적으로 정밀 타겟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ADC의 기본이다. 이중항체는 타겟 결합을 통해서 암세포, 면역세포를 결합해 연결해서 항암을 활성화하는 차세대 모달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중항체는 일반 항체보다 치료 효능이 좋겠죠. 부작용도 적겠죠. 실제 높은 반응률과 확장성을 유방암 치료제 허투, N-허투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ADC 파이프라인의 40%는 이미 상위 6개 타겟 물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중항체 역시도 한정된 상위 물질에 타겟팅이 되어 있습니다. 항체나 페이로드 전달 약물 물질, 링커, 연결고리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이 도출되는 ADC 특성이 있고요. 타겟 조합, 결합 능력에 따라 파이프라인의 성패가 갈리는 이중항체는 선행 물질과 동일 타겟을 노려도 차별화된 후보 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베스트 인 클래스를 전략적으로 추구하였습니다. 이 플랫폼을 최상의 플랫폼을 갖는 것이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핵심 기술을 갖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플랫폼 극대화를 관련된 바이오텍들이 가장 핵심 중환점 전략 목표로 삼고 있고요. ADC는 페이로드 혈중 분리 방지 링커 플랫폼이 있고 또는 이중항체 쪽에서는 과도한 면역 활성 부작용을 개선하는 플랫폼도 개발되고 있다. 밸류체인의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는 CDMO의 가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결과론적으로는 MSD의 중국 바이오텍 쿠론의 플랫폼 기술을 13억 달러에 이전받으면서 역시나 밸류체인의 플랫폼 기술을 계속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요. 역시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 투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물산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요 계열사가 출자해서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개발사에 집중 투자하고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말 그대로 툴박스를 구축할 것으로 삼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사는 브릭바이오와 아라리스 바이오라는 이 플랫폼 기술을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브릭바이오나 아라리스 바이오는 차세대 컨주게이션 플랫폼 기술을 갖춘 업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부족한 전달물질, 약물 전달물질 페이로드 개발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페이로드 개발사 협업 및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라이릴리의 비만 당뇨 치료제 바로 마운자로 집중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제품 옴보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 키순라, 이거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나네막, 그게 2분기 허가 예정이 있고요. 아토피 치료제 에브리키주마, 요것도 항체 치료제 생산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다. 7월달에 미국 소재 제약사,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치매 치료제 10억 달러 수주를 받았고요.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 효율화를 위해서는 인하우스 비중을 줄이고 글로벌 제약사가 이 CMO 위탁 생산을 선호를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CMO, CDMO 모두 글로벌로 특히나 미국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시 앱텍을 대체할 만한 신규 CDMO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론자밖에 없다. 그래서 론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두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현재 가동 중인 4공장 외에 내년 2분기 가동 예정인 5공장 풀 가동 시점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앞당기려고 하고 있고요. 25년 4월 78만 4천 리터. 그러니까 아까 74만 리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합니다. 78만 4천 리터의 캐파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의약품 수요 감당이 가능한 글로벌 CDMO, 블록버스터 의약품 수요를 감당할 글로벌 CDMO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DMO는 앞으로 26년에 4조 1천억, 27년에 4조 6천억, 28년에 5조 1천억, 2030년에 5조 5천억까지 커지는 그림이고요. 1공장이 대략 3천억대, 2공장이 9천억대, 3공장 1조, 4공장 1조 4천억, 5공장 3,600억대 2026년 기준으로 예상하고요. 이건 삼성증권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CDMO가 5,700억, 7천억, CDMO가 2029년 기준으로 CDMO 쪽에서도 1조대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스트 인 클래스 물질의 핵심은 결국은 우수한 플랫폼 가치다. 플랫폼 때문에 최적의 효능과 안정성과 복잡한 생산 공정 개발이라든지 품질 관리 솔루션이 모두 가능하다는 거고요. ADC CDMO로 확장을 돼야 됩니다. 왜냐면 글로벌 빅파마가 이미 엄청나게 많이 ADC 사업에 진출했고 병용요법으로 ADC가 확장되고 있고 치료 지침이 ADC가 이 항암 치료제 지침으로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페이로드 플랫폼 기술을 더 개발할 거고요. 네, 이것도 모르시죠? HPAPI는 ADC에 사용하는 세포 독성 약물로 고효능 원료 의약품을 말합니다. HPAPI 고효능 원료 의약품 생산 시설 확보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 말씀드렸고, 바이오 의약품 제약사 자체 생산 비중 30% 언더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바이오텍 위탁 생산을 통해 초기 설비 투자 없이 효율적으로 자산 배분할 수 있는 CDMO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빅파마는 자체만 하지 않는다, 절대. 심지어 자체 비중 줄이면서 자체 플러스 위탁의 소위 말한 듀얼 소싱을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생산 시설 갖고 있는 빅파마조차도 이 듀얼 소싱 또는 자체 생산 비중 줄이면서 계속 CDMO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인하우스 비중 29.7%까지 빠졌다는 거고요. 글로벌 빅파마랑 다르게 CDMO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고 ADC 관련돼서 핵심 역량 다 보유한 회사는 론자밖에 없다. 상업화, 항체, 톡신, 링커, 컨주게이션, ADC, DP까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항체는 하고 있고요. 톡신 협업하고 있고, 링커도 협업하고 있고, 컨주게이션 올해 가동되는데 ADC 바이오 의약품이 없고요. 상업화 단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로드하고 ADC, DP하고 상업화를 빨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벌크업을 해서 론자를 따라가야 되고요. 우시도 우시의 XDC가 상업화 빼고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론자의 경쟁사면서 삼바의 경쟁사고요. 글로벌 CDMO에서 동물세포 생산 캐파는 삼바가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대형 10,000리터 이상, 10,000리터 이상도 역시나 삼성이 40, 그죠? 40기가 우시 없죠. 대형 없죠. 대형 할 수 있는데 론자, 그 다음에 어디? 후지필름밖에 없다. 이건 IM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글로벌 CDMO 영업이익률 압도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일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에비타 마진율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좋다. 론자도 좋네요. 론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만만치 않게 좋은 상황이고요. 둘 다 최대 수혜주입니다. 이중항체 모달리티에서는 계속 강조하지만 베스트 인 클래스 전략 때문에 이 CDMO의 밸류체인의 기술 가치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꼭 참고로 보시고요. 론자가 갖고 있는 CDMO 플랫폼 기술, 우시의 자회사 XDC가 갖고 있는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대규모 생산 캐파를 확보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생산 방식이 패드 배치 방식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평균 생산 단가가 떨어집니다. 마진율이 계속 좋아지는 거죠. 초대형 10만 리터 이상씩 갈수록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생산 단가, 평균 생산 단가가 하락하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원가 구조가 절감되고 마진이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에 삼바는 가격 경쟁력, 이익에서 모두 유리하다. 항체 의약품의 차세대라고 불리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 시장 개화까지 합쳐져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력인 단일 클론 항체 수요는 최소한 5년 이상 지속될 거다.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의 최대 수혜를 삼바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 자회사는 시밀러 규제 기간 시판 승인 때문에 마일스톤 유입되면서 42.4% 올해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외형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로직스의 CMO, CDMO 공장입니다. 그래서 5공장 18만 리터, 4공장 24만 리터, 3공장 18만 리터. 지금 이제 4공장 상업생산 이미 다 하고 있고요. 다 땡겼죠. 4공장도 땡긴 거죠. 5공장만 내년 4월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료의약품 4월 달에 5공장 18만 리터, 그리고 27년에 또 6공장 18만 리터 땡겨서 하려고 하고, 32년에 8공장까지 36만 리터 확장하려고 하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이 시밀러 캡티브 물량이 10% 정도 되면 요거가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기본으로 바이오에피스 물량, 바이오에피스의 시밀러 물량을 10% 이상 깔고 간다. 바이오 CDMO 초과 수요 상태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초과 수요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통과돼서 우시의 글로벌 위탁 생산 밸류체인이 제외되면 10%에 넘는 공급 가능성이, 그러니까 10% 넘는 공급 캐파의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연도별 CDMO 삼성바이오 SK증권 레포트 참고했는데 계속 증가하죠. 계속 우상향합니다. CMO 승인도 계속 늘어납니다. 2분기 기준으로 28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요 바이오에피스 제품 현황 보시고요. 인하우스 아까 비중 줄었다고 말씀드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년 기준 56배, 26년 기준 46배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습니다. ST팜이 38배, 29배고요. 위탁 생산하는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이 45배, 그죠? 내년 기준 39배.
밸류를 받고 있고요. HK 이노엔,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인 HK 이노엔이 밸류는 압도적입니다. 12배 정도. 내년 기준은 14배 이렇게 받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도 내년에도 꾸준히 20%대 매출 성장, 영업이익도 꾸준히 20%대 성장이 나올 것을 보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4조 4천억대, 영업이익으로는 1조 3천억,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5조 1천억대, 내년에 1조 6천억대까지 영업이익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이 올해 한 3조 6천억에 6,600억, 이익이 2배 넘게 차이 나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기준으로는 셀트리온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익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월 달부터 외국인이 1조 넘게 샀습니다. 엄청나게 샀죠. 최근에도 신고가 영역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긍정적인 상황은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장기성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관 쪽에서도 파는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외국인은 1조 샀는데 기관이 파는 물량이 1000억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심지어 장기성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수급 좋은 상황입니다. 일본 볼게요. 일본의 의미 있는 가격 84만원, 87만원, 91만원, 94만원, 97만원. 지금 전고점 돌파해서 전고점에 지금 딱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꾸준히 이평선 깨지 않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월봉입니다. 월봉에서도 의미 있는 가격은 52만 7천원, 66만 8천원, 76만 3천원, 93만 원인데 월봉상에서도 전고점 영역을 돌파해서 신고가에서 약간 옆으로 누워있는 형태다.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핵심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제약바이오 회사들, 빅파마들의 다양한 이중항체라든지 ADC라든지 단일항체 모달리티가 증가하고, 특히나 단일항체 쪽에서 전체 바이오 의약품에서 차지하는 항체 의약품이 계속 비중이 커지는데, 그거를 글로벌로 위탁 생산할 만한 회사가 아주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 온전한 수혜를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론자가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론자의 경쟁사인 우시가 생물보안법, 미국의 생물보안법 때문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우시가 담당하는 물량의 상당 부분은 론자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라는 회사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빠르게 이 항체에 관련된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캐파를 론자를 뛰어넘는 글로벌 1위권까지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어서 2025년에 4월 달에 모공장이 가동이 앞당겨지면 생산 캐파 기준으로 글로벌 탑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그 항체 의약품 포함 다양한 쏟아지는 25년, 26년, 27년에 쏟아지는 바이오 복제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 약을 글로벌로 위탁 생산할 만한 회사는 아주 제한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형 바이오, 미국의 바이오텍 회사들의 펀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펀딩 구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형 바이오 위탁 회사들은 더 이런 CDMO 회사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형 바이오 위탁 회사들의 R&D라든지 테스트하는 물량이 많아지면 그 물량조차도 회사 몇 안 되는 회사들의 수혜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제약바이오 시총 기준으로 1등 회사니까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사에 있었던 알테오젠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구독자분들하고 좀 더 끈끈한 스킨십을 갖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구독 모델 관련돼서 구독자, 훈이팬 가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뭔가 끈끈한 스킨십을 강화하기엔 컨텐츠 어떤 게 좋은지 아이디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강의는 10월달, 11월달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강의 10월달, 11월달에 다시 오픈하니까 지금 판교점만 개설이 됐었고요. 나머지 신촌, 중동, 그 다음에 일산, 그리고 여의도, 목동 다 10월달에 다시 오픈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청주하고 부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프라인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